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임상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학원 세미나 수업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다국적 쉬운 얘기부터 하고 싶지만 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얘기를 좀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뭔가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집중도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연구하는 주제 가운데 크게 두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점점 일반 대중에게도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아이폰,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그런 랩탑 컴퓨터에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점점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의 성능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러 성능 중에 얼마나 안전하냐, 한번 충전해서 얼마나 이제 전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냐,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의 경우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냐, 그다음에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이슈인데 가격을 결정하는 큰 이점 중 하나가 이 로모트리얼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코볼트 같은 상대적으로 희귀한 금속에 대한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이나 텐션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토픽은 실리콘 음극이 이제 이멀징하는 소재인데요. 이 음극에 쓰이는 이제 보분자 바인더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X축은 이제 비용량인데 무게당으로 나눈 거고, Y축은 이제 부피당으로 나눈 값이고, 여러 이제 소재를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상용원에서 주로 쓰였던 이제 그래파이트가 그래파이트의 탄소 6개당 리튬 하나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리튬은 이제 실리콘 하나는 리튬 4.4개를 저장할 수 있어서 무게당 부피당 높은 비용량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단점이 이 부피 팽창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 방전 비교할 때 부피 차이가 한 300% 이상 차이가 나고요. 많이 바꿔도 잘 들리고요. 부피 팽창이 문제인데, 부피 팽창이 왜 문제냐면 다음 세 가지의 이제 페일리얼 모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부피가 많이 팽창되면 입자 하나가 이렇게 부서질 수 있고요. 전극 수준에서 전극이 벗겨질 수 있고, 화학적인 면에서는 입자와 이제 전액 사이에 계면이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입자가 자꾸 커지면서 계면이 부서지고 그 사이로 또 다른 계면이 또 생기고, 이렇게 두꺼운 계면층이 생겨서 리튬아연이 지나가기 어렵고, 여러 번 사이클을 하면은 이 전해액이 다 소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 2, 3번의 문제가 있다고 할 때 1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자를 작게 만들면 좋고, 그래서 나노 사이즈로 가면 좋은데 사이즈가 작다 보면 이제 볼륨 레이쇼가 올라가기 때문에 3번 문제가 증폭이 됩니다. 1, 2, 3번을 동시에 푸는 게 매우 어렵고요. 실리콘 연구한 지가 20년이 넘지만 아직 정말 챔피언 어떤 소재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고, 여러 나노 구조나 바인더가 대표적인 연구 방향이고, 오늘은 바인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인더스트리의 회사에서 쓰이는 음극 사양들을 보면 실리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리콘 함량이 전체 아직 한 5%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고요. 다음에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실리콘하고 카본하고 어떻게 잘 블렌딩된 구조를 쓰거나 실리콘 모녹사이드라고 해서 실리콘과 옥시전이 한 1대1 정도의 강단계로 나타나는 어떤 소재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실리콘을 쓰더라도 실리콘 함량이 10% 이상 넘어가면 여전히 어떤 바인더를 써야 된다는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 연구 쪽의 연구 방향이 많이 바인더 쪽으로 최근에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연구된 내용을 보면 CMC나 PEA 같은 그냥 1차원적인 폴리머에서 시작해서 이제 조지아텍이드 그룹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폴리사카라이드 바인드 중에 알지네이트를 쓰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 이런 자연에서 그 어번던트한 소재를 썼다 해서 사이언스에도 논문이 나왔고, 유니스의 그 조제피 교수님 그룹에서는 바인더 폴리머를 하나 쓰는 것보다 두 개로 크로스링킹해서 어떤 3차원 네트워킹 구조를 만드는 게 좋다고 했고, 일본 그룹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리니어한 것보다는 어떤 브랜치된 구조가 더 좋을 수 있다. 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바인더를 디자인하는 게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실리콘하고 바인더가 얼마나 강하게 인터랙션을 할 것인가를 보면은 위크 스프라그로트 인터랙션 생각할 수 있고, 이거보다 또 좀 강한 스프라그로트 인터랙션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처음부터 고정시키는 코빌런트한 접근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분자 구조 차원에서는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던 고분자의 여러 백본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1차원적인 거에서 이런 스타폴리머나 좀 그라프팅 된 거, 덴딜머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은 이제 고분자 관련해서 백그라운드도 없고 이 바인더 자체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제가 처음에 이제 바인더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게 카이스트화학과 이해신 교수님의 홍합유래 연구를 보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해신 교수님 박사 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던 내용이 홍합이 이런 족사가 있고 족사 끝에 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발바닥이 웹한 그 서피스에도 어디션이 잘 된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 이외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족사 끝에 그 단백질을 분석을 하니까 이런 아미노산의 서열이 나오고, 특히 이와 같이 아미노 그룹이나 이 카테콜 그룹이 있는 아미노산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한 분자 안에 같이 있는 이런 도파민이 어떤 그런 웹 어디시브한 모이어티브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신 교수님의 세미나를 듣고 배터리도 어떤 리퀴드 인바이먼트에서 접착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이제 바인더가 그 역할을 할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연구를 벤치마킹해서 파테콜 그룹을 이렇게 컨주게이션 시켜서 채용하면 어떨까?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 논문에서 보고된 알지네이트에 이렇게 컨주게이션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 처음 이 배터리의 바인더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착력이 좋아지고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논문에서 바인더가 중요하고 이제 자기 논문에서 자기 바인더가 우수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그 중구난방이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인더랑은 그 요구되는 여러 성능들을 나열을 해봤고요. 이 성능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모노머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 모노머의 어떤 비율을 조절을 한 코폴리머를 디자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것들은 크로스링킹이나 코밸런트 어태치먼트를 할 수 있고, 얘는 스티프한 거, 얘는 플렉서블한 거, 얘는 셀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용기를 생각을 해서 각각 모노머의 비율을 조절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케미스트리를 보면 멜드롬 애시드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를 200도로 열 처리해서 보면 키티인이 생기고,
PT는 이제 자기끼리 다이노라이즈해서 어떤 크로스 링킹된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실리콘 표면에 있는 하드실 그룹하고 이렇게 이스터보드를 만들 수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은 공유 결합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쪽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아래쪽으로 와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하고 반응을 시키면 이제 실리콘 표면에 리튬 옥시전 아이온 다이폴 그 인터랙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 다이폴 인터랙션이 있으면 셀프 힐링 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얘와 얘가 붙어 있고 얘와 얘가 붙어 있고 하지만 부피 팽창이 크니까 중간에 그런 본딩이 흐트러지더라도 또 옆에 다른 애들이 있어서 그런 본딩이 지속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리커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셀프 힐링 기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용량이 여러가 되는데 그 공유 결합 기반의 거는 좀 낮고 셀프 힐링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피 팽창이 크다면 내가 처음부터 완벽한 전극을 만들기보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프랙션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바인더 기능으로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뭔가 이거를 좀 더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이기 위해서 그 셀프 힐링 바인더의 경우에 첫 번째 사이클에 이렇게 크랙이 생겼지만 이제 마커를 따라서 또 다음 사이클로 가서 보면은 처음에 봤던 이런 그 크랙들이 꽤 많이 닫혀 있어서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생각했던 어떤 셀프 힐링 기능이 이런 그 거시적인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폴리사카라이드 고분자를 바인더로 클레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그 디자인 프린시플을 제공하고 싶었고요. 그 체계적인 그 방법론의 면에서는 차지가 없는 뉴트럴과 차지가 있는 거,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는 단순히 선형해서 이렇게 어떤 3차원 헬릭스 구조가 있고 뭔가 좀 더 4차원 슈퍼스트럭처가 있는 경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트럴한 것보다는 차지가 있는 게 좋고 차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선형보다는 어떤 3차원 슈퍼스트럭처가 형성되는 그런 고분자가 더 유용한 바인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다고 찾은 폴리사카리 바인더가 잔탄법인데요. 아까 이제 전장의 마지막 있던 구조인데 논문을 쓸 때 그래도 뭔가 좀 재미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그 진해의 구조와 유사성을 찾아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진해가 밀리피드고요. 진해가 이런 울퉁불퉁한 바위에 잘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이유가 다리가 연속적으로 쭉 있고 그 다리 끝에 그 접착성의 어떤 그 진액을 뿜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발행해서 사용해서 그 잔탄권을 설명을 하면 잔탄권도 이 브랜치가 계속해서 있고 진의 발이 계속 있는 것처럼 이 브랜치 끝에 차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 끝에서 진액을 내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폴리사카라이드 바이덴 아이제네이트 CMC에 비해서 이 잔탄검의 경우에 똑같이 200사이클 후에 이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그런 능력이 더 좋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전극 표면이 유지되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못 버티고 크랙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여전히 스케일의 미스매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리콘 파티클의 경우에는 리튬이 없을 때 대비 리튬을 최대한 많이 채우면 약 300% 정도의 입자가 사이즈가 팽창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싱글 체인에서는 기껏해봐야 수십 퍼센트 정도 늘어나고 어떤 필름을 만들어도 수십 퍼센트 정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이 양자 사이에 좀 스케일의 볼륨 익스펜션 차원의 스케일의 어떤 미스매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연구를 했던 제 학생이 매우 스트레쳐블 하면서 일라스틱한 이런 하이드로젤이 하이드로젤 연구하시는 분들에서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구조를 이제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폴리노텍세인이라는 그 좀 신기하게 생긴 거대 분자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PAA라는 그냥 잘 알려진 고분자에 이 폴리노텍세인을 5%만 이렇게 가교를 보내도 이와 같이 전체 고분자 매트릭스의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쳐블해지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이즈 미스매치 문제를 이러한 그 분자를 도입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부에 실리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콘 나노 소재를 많이 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로 입자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가격이나 이제 공정이 유리한데요. 이제 이런 마이크로 입자를 쓰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자가 부서진 틈으로 이렇게 계면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바인더를 잘 찾아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부서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부서지더라도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같이 묶어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말씀드린 이 노텍세인 기반의 바인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노텍세인이라는 거는 좀 그 용어 자체도 생소하신 분이 꽤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2016년에 노벨 화학상을 인용된 연구 내용이고, 그 연구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계 결합 혹은 이제 그 몰레큘라 머신, 분자 기계라는 그 키워드로 이 노벨상을 받았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거대한 링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얘가 랜덤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자 안에 이 모듈티끼리 인터랙션을 해서 이 돌아가는 모션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방금 보여드린 노텍세인의 경우에는 어떤 뼈대가 있고 뼈대 안에 이 링이 있어서 링의 여기서 슬라이딩 모션을 하거나 다른 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분, 스코틀랜드 분, 이 네덜란드 분 이 세 분이 받으셨는데, 사실 좀 가운데 계시던 분이 이제 저 학위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시고, 제가 이제 두 분의 교수님이 있었는데 한 분은 여기 계시고 제가 있었고, 이제 다른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2007년도에 지금 제가 졸업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요 이제 스타나트 교수님이 2016년에 상을 받으셨는데, 사실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96년에 이 C60 버킷볼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탄소가 흡연이나 다른 동수체가 있는데 이런 그 수공 모양의 이제 탄소 본드도 가능하다. 그래서 85년도에 제 지도 교수님이 박사과정 3년차 때인가 이걸 이제 처음 S 분석을 해서 이 구조를 밝히셨고요. 이제 다른 두 분이 공동 연구하시던 교수님들이었는데 아마 노벨상이 3명한테밖에 안 가니까 밀려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노벨상을 한 대 차이로 떨어졌다.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은 적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의연하게 받아들이시고 본인의 연구를 계속 당연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펩스에 있을 때 WCU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정부 석학 초대하는 초빙 프로그램으로 스나드 교수님이 오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11년 9월 13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날이 사실 이제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당일이었는데 식당이 다 문 닫고 학교 식당도 닫고 해서 제가 이제 여는 식당을 대전 도처에서 찾아서 이렇게 같이 저녁 먹었을 때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나십니다. 보통 이렇게 석학으로 오시면
그냥 본인이 잠깐 왔다 오시는데 우린 랩에서 학생이 15명 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스 쪽에서는 저 학생들을 갑자기 어디다 배정을 해서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고 학교에 큰 행정 부서들이가 마비가 된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에 노벨상을 받으시고 이제 18년에 서울에 방문하셨을 때 지금 사실이고요. 저는 이제 노벨상 받기 전후에 같은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전후를 이제 보게 되는데 확실히 지상계에서와 천상계 한 중간 정도로 올라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인도에 가셨는데 인도에서는 공항에서 학교까지 고속도로 라인을 하나 열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무 오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노벨상에 대한 어떤 세상의 그런 그 평가는 여전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연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고분자의 물성 평가에서 고분자를 땡길 때 그냥 스트레인하고 스트레스가 리니어하게 가는 부피한 모션이고요. 어떤 경우는 이 non-linear stiffening 더듬을 따르면서 땡기면 땡길수록 더 스티프해지고 어떤 경우는 softening을 따르면 땡기면 땡길수록 더 소프트해지고 이런 혈관벽이나 이 거미줄 같은 경우는 non-linear stiffening의 경우 그래서 혈관벽이 혈관이 잘 안 터지게 버틸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고분자 바인더는 이제 배터리에 쓰이는 바인은 이 소프트닝 트랙을 따라가죠. 땡기면 땡기면 더 소프트해지고 그래서 더 부피 팽창에 대응을 잘 못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찾은 이 그 루텍세인 바인더는 여전히 그 95%가 PAA이기 때문에 여기 PA 보시는 것은 PAA는 여기 R 쉐입을 따라갑니다. 여기 R 쉐입을 따라가지만 처음에는 R 쉐입을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로텍센의 이 슬라이딩 모션이 생기면서 이 스티프닝의 J 쉐입을 따라가는 고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번 반복해도 그런 이 J 쉐입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특히 실리콘 응급 연구에서 이게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스웰링입니다. 배터리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하고 물어보면 디테일한 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처음에 충강전 혈 몇 프로 나오냐 그 다음에 스웰링 몇 프로 되냐 그 두 개만 딱 물어보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왜 그럽니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대화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로텍세인 바인더가 있고 그냥 PA 바인더가 있대요. 처음에 9.8 정도로 그 높이를 맞춰서 전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 10사이클 정도 리튬을 넣다 뺐다를 해보면 이 그냥 PA 같은 경우는 이게 22.8 정도로 팽창이 많이 돼 있습니다. 팽창이 왜 되는가를 보면은 이 실리콘 마이크로 입자가 부서진 애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원하지 않는 이 계면들이 생겨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로텍센이 있는 경우는 이 마이크로 입자가 부서지지만 이 부서진 입자들이 어디 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잘 모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분자의 탄성이 이 부서진 입자들을 이렇게 딱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큰 스케일에서 이미지 어나리시스를 해도 얘는 부서져서 확실히 그 밀도가 낮은 반면에 로텍센 바인더는 입자가 잘 모여서 이렇게 밀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그 충방전 데이터고 거기서의 그 효율을 보면은 PAA는 81.몇 프로, 로텍센은 91.몇 프로 확실히 값이 올라가고 그 배터리 필드에서 음극의 초기 효율이 90%를 넘어가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임팩트가 꽤 있는 연구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150사이클 정도 해도 이게 잘 유지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의 PA는 이렇게 열화가 초기부터 진행이 되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도 더 이제 장기 사이클로 데이터를 리뷰어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더 오랜 사이클로 데이터를 해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실리콘하고 카본하고 많이 섞어서 이제 전극을 만드는데 여전히 카본이 그 주류를 이루는. 처음에 이런 로텍센 바인더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 링이 움직이는 모션이 이제 노르레 원리하고 비슷하다서 이제 저희가 노르레 바인더라고 명명을 했는데 노르레 바인더를 개발을 하고 실리콘, 카본, 복합 소재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PA가 카본 표면하고 인터랙션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카본의 컴포sit 경우에는 뭔가 다른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타이센이 예신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보다가 예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장내 벽에 이런 루크로스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얘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내 벽에 되게 잘 붙어있고 그러니까 어떤 격착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한 어떤 장벽과 이제 위에 이제 바이오 플루이드가 지나가는 하이드로필릭한 거를 잘 중간에서 결착력을 보이는데 그 구조를 보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구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에 어떤 프로테인이 있고 이 오리고사카라이드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고요. 어떤 하이드로포빅한 몸체와 하이드로필릭한 어떤 가지가 접합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벤치마킹해서 DNA와 DNA 몸통과 알지네이트 체인을 결합한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리네이처드 DNA는 특히 이제 기존 DNA와 달리 이제 온도를 올렸다가 낮춰서 어떤 헬릭스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DNA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끝에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구조를 만드니까 확실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카본이 이제 거먹게 나오는 건데 그냥 알지네이트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분산이 확실히 잘 돼서 전극에 들어갔을 때 결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제 셀 데이터도 그냥 알지네이트보다 이렇게 DNA와 알지네이트를 하이브리드하는 게 다양한 전극 구성에서도 잘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전반부에 대해서 이제 보분자 바인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이브하게 연구를 했었고 이제 뭔가 거기에서의 새로운 점을 돌파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특히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어떤 디자인 프린시플을 만들려고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힐링 기능이 필요하고 어떤 3차원 구조가 있으면 좋고 부자기계 같은 새로운 개념이나 그다음에 엔케필리스틱 같은 어떤 하이브리드 구조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전히 진짜 최적의 바인더는 그 전극의 케이스 디펜던트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극을 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바인더를 디자인해서 전체 그 전극을 구현을 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서 리튬아이온 배터리 말고 더 이제 다음 세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리튬은 1가인데 이제 2가의 그 이온을 저장하는 그 전극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키워드는 크리스탈 워터입니다. 그 수화물이라고 해서 호수나 연못 근처의 광물들을 보면은 그 광물 격자 구조 안에 물 분자들이 이제 중간에 배열이 된 소재들을 아실 텐데요.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그 물 분자들을 크리스탈 워터, 레티스 워터, 스트럭처 워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명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물은 아시는 것처럼 물 분자들이 다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물의 대부분의 성질은 이 수소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크리스탈 워터는 수소결합을 물 분자끼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과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전극에 도입을 했을 때 여러 장점들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가 전지 중에 이제 마그네슘 배터리를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고 무기당 그 용량도 높고 어번던트한 소재
번째이고, 리튬이나 소듐은 사실은 메탈 자체를 쓰면은 뭐 우리도 여러 그 반응이 문제가 심각한데 반응이 컨트롤이 안 돼서 마그네슘 메탈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마그네슘 배터리 연구가 되게 슬로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극의 전압이 제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해액이 잘 안 만들어져요. 배터리가 사실 전해액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특히 전해액을 개발할 때 그 마그네슘 메탈 표면에 어떤 피막이 안 생겨야지 이제 마그네슘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피막이 안 생기면서 전압의 윈도우를 넓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동시하는 게 어렵습니다. 일가보다 일가가 어떤 소재 안에서 정전기적 인력이나 청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또 키네틱스가 더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네 가지 그 종류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전극 소재인데요. 2000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아우바흐 교수님이 최초에 보고한 이 쉐브론 페이스만큼 좋은 소재들이 아직은 발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연구들도 뭐 여전히 좋은 연구이지만 어떤 브레이크트루 연구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전압, 키네틱, 사이클 라이프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살 워터가 어떤 격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가 있으면 이타 이온이 들어가서 움직일 때 이 정전기적인 어떤 인력이나 청력을 물 분자가 좀 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액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이온 자체가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하이드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계면에서 지날 때 훨씬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를 이제 작게 하면 이온 자체가 그 움직이는 디스턴스가 짧아지니까 좋지만 이것 자체는 좀 이공측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망간 옥사이드 3, 4 조성의 이제 스피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사실 좀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회사에 계신 분하고 같이 산업협력 과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말씀드리기로 우리는 마그네슘 배터리 연구를 해본 적이 없다. 전해액이 없다. 전해액 연구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전해액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시작을 했는데 전해액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합성을 바로 했고, 담당하는 학생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시간을 까먹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서 전해액을 안 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물에서 그냥 연구를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에서 하되 그냥 2전극으로 하지 말고 이제 3전극으로 해서 다른 팩터를 좀 무시하고 그냥 요 스피넬 소재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용량이 0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넬 구조 자체는 활성이 없다. 근데 이상하게 계속 그냥 셀을 뒀는데 점점 이렇게 활성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용량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 확인을 했고, 왜 이렇게 생겼나를 보니까 구조 자체가 이 층상 구조의 어떤 그 픽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스피넬 구조로 시작했지만 이게 어떤 물에서의 전기화학적인 어떤 전환 과정에서 층상 소재로 바뀌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필드에서는 층상계 양극이 제일 큰 이제 양극 분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서는 사실은 층상에서 스피넬로 가는 게 가장 대표적인 열화 메커니즘입니다. 층상에서 스피넬로 가는 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반대로 스피넬에서 층상으로 가는 거는 뭔가 연력각도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 뭔가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새로운 드라이빙 포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드라이빙 포스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었는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물 분자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층상에 스피넬로 가는 게 워낙 잘 알려진 2차 전지 양극의 태화 버동이고요. 그러니까 스피넬로 시작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각진 입자에서 시작해서 물 속에서 계속 돌렸더니 한 50사이클 지나니까 이런 라멜라 형태의 층상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그 구조를 조금 더 그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스템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정말 그 신기하게 망간 옥사이드 층상이 보이고 층상 중간에 어떤 컨트라스트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격자 산소니까로 그런 일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원자 간의 거리를 재보니까 그 격자 산소는 말이 안 됐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물 분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동경공업대학의 이제 다카야기 교수님 협력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룹은 보니까 그 전자현미경 만드는 회사하고 같이 공동 연구해서 다음 세대 현미경을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되게 그래도 익사이트 된 게 전자현미경으로 처음으로 그 크리스탈 워터를 사실은 본 사례였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공부했었고 ICP와 TGA 분석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하나의 망간 하나당 0.94개의 이제 물 분자가 있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넬로 시작해서 이제 버넷사이트 층상계 소재로 바뀐 거를 알 수 있었고 이제 중간에 물 분자가 있는 형태인데 이 미케니즘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망간 2가가 먼저 용출돼서 나가고 그 과정에서 3가가 4가로 상하되고 좀 망간이 좀 움직이면서 결국은 드라이빙 포스는 워터 인서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 변화가 있다는 거 알게 됐고. 특히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가 이온이 들어갈 때 이 디솔베이션을 해야 하고 이제 그 전극 소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가 같은 경우는 인력이 세니까 이 에너지 그 페널티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저항으로 잡히고 이제 키네틱스에서 불리한데 기존에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올게닉 솔벤트와 다르게 물은 하이드레이드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때 이거를 안 털고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전액 안에 물의 양을 이렇게 조절을 해봤더니 확실히 물의 양이 많을 때 훨씬 더 용량이 많이 발현되고 계면 저항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티드 인설션이 어떤 그 중요한 저희 연구의 키워드가 그 이유로 됐고요. 그래서 물 분자를, 그러니까 물을 이제 좀 과도하게 넣고 평가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마그네슘 하나당 물 분자가 6개가 배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6배위 중에 3개만 같이 이제 전극 소재 안에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3개는 이제 계면에서 버리고 가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그네슘을 넣은 다음에 또 같이 이제 다카야기 교수님 랩에 가서 전자현미경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망간과 마그네슘이 이렇게 교차되는 순간 사이에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안으로 이제 002에서 004로 좀 이렇게 스퀴즈된 그 물 분자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수하게 물로만 된 마그네슘 배터리도 꽤 유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순수한 물로도 이렇게 산전분으로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이클을 돌려보니까 500사이클, 심지어는 10,000사이클 정도 돼도 상당히 많은 양의 용량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기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해봤고요. 처음에 이제 첫 충전인데요. 처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스피넬에서 결국은 레이어로 바뀌는데 처음에 어떻게 바뀌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를 A, B, C, D로 나눠서 그 포인트에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A, B, C, D에 대해서 이제 A를 보시면 그냥 100% 스피넬입니다. 스피넬은 그 망간의 그 덴시티가 높고 낮고 그래서 밝고 덜 밝고 밝고 덜 밝고가 이렇게 교차하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다크 필드와 브라이트 필드를
이제 두 개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크필드는 이런 원자의 그 밀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브라이트 필드는 경원소를 디텍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그 가변 원소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물 분자의 어떤 그 존재를 확인할 때 적용했고요. 그 다음 포인트 B부터 사실은 이제 물 분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있는데 입자 여기가 이제 바닥입니다. 이 밑에서부터 물이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이제 스피넬에 의해서 밟고 덜 밟고 밟고 덜 밟고 이제 반복이 되는데, 여기 스크린에서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번, 4번 포지션이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걸 따라서 쭉 가보면 여기 3번, 4번은 이 밝기가 거의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망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여기는 5번은 없고 6번은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 와보면 5번은 있고 6번은 없습니다. 망간이 거기서 이제 스위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8번 자리 얘는 없지만 8번 자리 보면 여기 그 시그니처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원소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이제 물이 밑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 물이 들어오면서 테트라헤드랄 사이에 있던 게 옥타헤드랄로 바뀌고, 삼사가의 어떤 그 망간 삼사가가 리어레인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스텝 더 가면 이제 밑에서부터 물이 쭉 들어오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밑에는 이제 층상 구조로 바뀌어 있고 위에는 여전히 이제 스피넬 구조가 남아 있는데, 이 스피넬과 층상이 두 개가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트랜지션트 레이어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페이스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에 어떤 경계가 되는 트랜지션 레이어가 있고, 트랜지션 레이어에 이렇게 그 물 분자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은 그 트랜지션 레이어가 그 면가물이 4.850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사실 물 분자가 들어갈 수 있냐 이런 것 자체가 되게 큰 질문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계속 연구를 해보면 그냥 H2가 아니라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아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60년, 70년대 슈퍼컨덕터 그 소재 연구하는 물건들을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또 예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이게 레솔루션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학생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케니즘을 쭉 아까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호수나 바다 근처에 있는 이런 그 수화물 소재가 이런 다가 이온 연구하는데 그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즉 그 다가 이온이 그 이온 전도할 때 일렉트로스테틱 포스를 쉴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면에서의 어떤 디하이드레이션, 디솔베이션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어서 그런 그 수화물을 기반으로 이제 수계 전지를 사실 연구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튬이온 전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불 붙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그 물 기반의 배터리를 괜찮게 개발을 하면 그런 그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넷사이트 소재를, 생산된 버넷사이트 소재를 수계 징크아연 배터리에 적용을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뭐 350 가까이 꽤 높게 나오고, 이런 제인스 분석을 통해서 산화수가 2.67에서 4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물이 있을 때 물을 부분적으로 뺐을 때, 완전히 뺐을 때 확실히 용량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서 이런 구조 안에 있는 크리스탈 워터가 어떤 액티브한 재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DFT 연구하는 연구자와 협력을 통해서 징크가 들어오는데 어떤 형태로 있나, 결국은 이렇게 물 분자에 코디네이션 돼서 이 물 분자가 들어와 있는 징크를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옆에 있는 망간을 옆으로 살짝 밀어서 이런 덤벨 구조를 만드는 상황도 DFT로 예측을 해서 실제 엑스합스로 그 본드 거리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간 거리가 너무 넓은 것보다 적당히 있는 이 버넷 사이트가 망간 자체가 용출되는 그런 보전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 바나디움 옥사이드도 연구를 했는데,
63조성에서는 처음 자체는 그 수화물이 아닌데 각자 안에 물 분자가 없지만 수계에서 적용을 해보면 그 징크가 들어올 때 물을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움직일 때 훨씬 더 그 키네틱스가 좋고 심지어는 180C도 구동이 된다는 소리는 뭐 수십 초 안에서 충강전이 될 수 있고 그 충강전이 가능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물 분자 같이 데려와서 그런 상황이 되고 카이스트에 있는 정유성 교수님이 DFT 계산을 해주신 걸 보니까 물 분자를 들어올 때는 얘가 움직이는 폭이 그 모션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트라이젝토리가 없을 때와 달라서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트라이젝토리를 따라서 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소듐아연 배터리에서도 중간에 물 분자가 있으면 그 성능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물 분자가 이제 중간에 생기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슈퍼레티스 형태로 그 더블 레이어 형태로 생길 수 있는 레이어 더블 하이드록사이드 케이스도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후반부 얘기는 이 결정수가 여전히 키워드가 되고요. 기존의 리튬아이온 배터리 대비 이런 다가이온 전지나 소듐 이온 전지 같은 이제 이온 사이즈가 큰 경우는 뭔가 구조가 리튬 그 캐리어 아연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물 분자가 있어서 구조를 유지하는 게 좋을 수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를 못 드렸지만 여러 황 분자를 도용한 그 리튬 설퍼 배터리도 연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결정 구조들도 소듐아연 배터리 혹은 다른 마그네슘 배터리에 적용을 해서 DFT 계산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이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자현미경으로 어떤 전구의 표면 구조를 확인해서 보신 것처럼 두 번 가고 한 번 나오고 두 번 가고 한 번 나오고 같은 이런 슈퍼레티스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대표적인 이런 양쪽 소재에서 확인을 세퍼레이터가 이제 산업적으로 워낙 중요하니까 이 고분자 필름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에 대한 연구를 해봤고, 여러 이제 탄소 소재, 그라핀 나노튜브를 어떤 산천 구조를 만들든지 질소 도핑 등을 해서 슈퍼캐파시터의 어떤 성능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 플렉스블 배터리 관련해서 연구를 했고, 특히 이제 제 졸업생 가운데 이걸 사업하는데 관심 있는 친구가 사업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플렉스블 배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례가 이 스마트 워치의 이제 밴드 형태로 쓰일 수 있는 경우인데, 동영상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는 이제 모델이 애플하고 그 프랑스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하고 콜라보레이션 만든 상황입니다. 이게 그 더블 투어라는 여성 타겟의 시계인데, 그러니까 여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러 번 갖는 걸 더 패셔너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터리를 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더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성형의 이제 싱글 투어고, 이건 말 안장 모양을 해서 이제 펍스가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애플 워치를 사서 안에 있는 본체 배터리를 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 밴드에서 이제 그 배터리로 전력이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애플 워치 사신 분을 이제 좀 다 보는데, 이 애플 워치가 이제 신기한 이 밴드를 이제 슬라이드 오프 방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마트폰 가져다니면서 보조 배터리 가져다니는 것처럼 보조 배터리 밴드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고요. 초등학생은 러버 타입을 요일별로 바꿔보겠다든지, 어떤 이제 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좀 고가의 가죽 모델을 하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보시는 게 그 슬라이딩 오프 방식으로 띄어서 이제 그 배터리를 이제 교체하는 사실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전력이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한쪽을 띄워도 여전히 시계가 안 꺼지게 유지가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시계줄을 이제 서로 이제 바꿔치기를 한 건데 한 시계 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밴드에 이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지 같은 것들 개발해서 지금은 그 제품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내외 연구실, 그다음에 그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외국인들하고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기반으로